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올해로 67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 평생 먹어야 하나요? 그때마다 저는 표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당뇨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50대 중반에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었고 당화 혈색소는 6.1을 찍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당장 약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제 몸에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약 하나를 먹지 않고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말을 믿고 실천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병원 진료실 밖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약회사나 병원 경영진이 좋아하지 않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당뇨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렸던 그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밥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을 먼저 드시나요? 이 단순한 질문이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식사 순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했고 다른 그룹은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꾼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48%나 낮아진 겁니다. 당화 혈색소도 0.7이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와 장을 코팅합니다. 이 코팅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당이 혈관으로 천천히 들어가니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손이 가나요? 흰 쌀밥인가요? 아니면 국물인가요?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뜨고 국물로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혈당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실행 팁은 이렇습니다. 식사 시작 후 첫 5분간은 오직 채소만 드세요. 상추, 깻잎, 배추김치, 나물 뭐든 좋습니다. 적어도 한 접시는 비우세요. 그 다음 5분간은 단백질입니다. 생선, 두부, 계란, 고기 순서대로 드세요. 지방이 적은 단백질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동안 밥과 국을 드세요. 이때쯤이면 이미 배가 반쯤 찬 상태라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할 때마다 같은 반응을 봅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다 먹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반응합니다. 같은 70g의 쌀을 먹어도 처음에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들은 밥과 같은 순서에 먹어야 합니다. 또 샐러드 드레싱에 숨어있는 당분도 조심하세요. 발사믹이나 머스터드 소스가 마요네즈나 요구르트 소스보다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밥부터 먹는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아버지에게도 권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75세였고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평생 먹던 방식을 왜 바꿔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상을 차릴 때부터 순서를 정해 주시자 자연스럽게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의 공복 혈당은 140에서 105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좋아지자 주치의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을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먹는 순서라는 지극히 평범한 습관 속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2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뇨 합병증 하나 없이 편안하셨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췌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까지 과로하던 베타 세포들이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를 뿌리부터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육이라는 천연 혈당 저장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병원에서는 운동하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침에 30분 걸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저녁에 30분 걸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매 식사 후 10분씩 3번 걸었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모두 30분으로 같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후 걷기 그룹의 혈당 조절 효과가 다른 그룹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평균 혈당이 30mg씩 떨어졌고 이 효과는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운동했는데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식후 걷기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세포들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마치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자동으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비인슐린 의존성 포도당 흡수라고 부릅니다. 췌장은 쉬고 근육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주로 뭘 하시나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아니면 바로 설거지를 하시나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식후 30분에서 6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실행법은 이렇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15분 뒤에 출발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세요. 속도는 분당 100걸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강도입니다. 날씨가 나쁜 날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타이밍과 지속성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 식사 후 15분은 지켜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걷기가 힘들면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천천히 청소를 하세요. 앉아 있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상체 운동도 좋습니다. 팔을 크게 돌리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어 올리세요. 근육이 움직이기만 하면 포도당은 흡수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걷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것보다 자주 짧게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김호철님이라는 환자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호철님은 69살이셨고 당뇨 병력이 15년이나 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 4번 맞고 계셨습니다. 혈당은 늘 200을 넘나들었고 합병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표정에는 포기가 가득했습니다. 약도 소용없고 주사도 소용없는데 뭘 더 해야 하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매 식사 후 15분만 걸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미 아침에 30분씩 걷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호철님은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15분, 저녁 먹고 15분씩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2주일 후 호철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당 수첩을 보니 식후 혈당이 평균 40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산책만 했을 뿐인데 수치가 확 달라졌다고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인슐린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점심 인슐린도 끊었습니다. 호철님은 매일 빠짐없이 식후 산책을 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가셨고 눈이 와도 장화를 신고 나가셨습니다. 1년 후 호철님은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고 먹는 약 한 알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9.3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10kg이 줄었습니다. 망막 검사에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철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20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냥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료계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했는지를요. 식후 15분 걷기는 약이 필요 없는 천연 치료법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신발 한 켤레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비밀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수면이 혈당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마이너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에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0명의 중년과 노년층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도 1.8배 높았습니다. 수면이 너무 적어도 많아도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자다 깨는 횟수가 많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하룻밤에 5번 이상이면 공복 혈당이 평균 20mg 높았습니다.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세포를 회복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모든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아니면 날마다 다른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혈당을 좌우합니다.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수면 관리법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자기 직전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 채로 잠들게 됩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도 안 됩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마시면 한밤중까지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새벽에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형편없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모두입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도 못 잡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심호흡도 좋습니다. 코로 넷을 세며 들이쉬고 8을 세며 내쉬세요.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낮 동안 혈당을 잘 관리하면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자기 직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세요.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은 밤새 몸을 저산소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높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양압기 치료를 받으면 개선됩니다. 낮잠은 어떨까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것도 피하세요. 밤잠을 방해합니다. 점심 먹고 20분 정도 눈을 붙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도 50대 중반에 수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당직과 야간 응급실 근무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10시간씩 자는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수면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요. 3개월간 철저하게 수면 일기를 썼습니다. 잠든 시간, 깬 시간, 중간에 깬 횟수,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어 7시간을 채우면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1, 2시에 잠들면 같은 시간을 자도 혈당이 110을 넘었습니다. 저는 병원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야간 당직을 줄이고 규칙적인 진료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들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켰습니다. 처음 2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동으로 그 시간에 졸음이 왔습니다. 6개월 후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2에서 5.4로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5kg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낮 동안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오후에도 졸리지 않았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환자 진료도 더 섬세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치료라는 것을요.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해 행위라는 것을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면 어떤 약도 소용없습니다. 수면 관리는 특히 60대 이상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렘 수면과 서파 수면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능하면 피하세요. 수면제로 잔 잠은 자연스러운 잠과 다릅니다. 뇌파 패턴이 정상적이지 않고 회복 효과도 떨어집니다. 정 필요하다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 식후 걷기, 수면 관리.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3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식후 걷기로 남은 포도당을 근육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자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췌장은 점점 건강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당뇨는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도 80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법이라기보다 마음가짐에 가깝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혈당의 관계입니다.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식사와 운동을 철저히 관리해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2020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주고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실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만으로 혈당이 평균 30에서 50mg씩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 에너지를 만들어내라고요. 그러면 간은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거나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관계 갈등,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몸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뛰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액 속 포도당은 쓰이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혹시 당뇨 자체가 스트레스는 아닌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당뇨 걱정이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혈당 수치에 집착하고 매일 재고 또 재면서 불안해하면 오히려 수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권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 10분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잡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자녀의 전화 한 통. 감사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하세요. 외로움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당을 낮춥니다. 넷째,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쇄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식하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 위안일 뿐 혈당을 더 악화시킵니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는 여전히 자극받고 있습니다. 깊은 호흡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5번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당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명상합니다. 식사는 순서를 지켜서 천천히 먹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걷습니다.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고 밤 11시 전에 잠듭니다.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과 통화합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사진 촬영을 즐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7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는 40대보다 좋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합병증도 전혀 없습니다. 제 동기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채소부터 먹어보세요. 식사 후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오늘 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평생 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70대가 더 유리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신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하루 3끼 식사 순서 지키기, 식후 산책하기, 규칙적으로 자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핵심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순서, 식후 걷기,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통합된 생활 방식입니다. 4가지를 모두 실천할 때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30에서 50% 낮출 수 있습니다. 췌장에 쉴 시간을 주세요. 베타 세포가 회복됩니다. 둘째, 식후 15분 걷기를 습관화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가 중요합니다.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천연 혈당 강화제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수면을 관리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7시간에서 8시간이 적당합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전자기기는 1시간 전에 끄세요. 깊은 잠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감사일기, 사회적 연결, 취미 생활. 이것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처음 2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몸도 마음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버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일부가 됩니다. 6개월 후에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는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신약이나 첨단 시술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자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들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당뇨는 두렵습니다. 합병증은 더 두렵습니다. 실명, 신부전, 족부 궤양, 심혈관 질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10년 후의 여러분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살면 10년 후는 더 힘들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에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을 잃은 채 오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 다 하고 있어요. 혈당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새로운 약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평온한 마음. 이것들이 몸의 치유력을 깨웁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베타 세포들은 아직 작동합니다. 비록 지쳐있고 약해졌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들에게 휴식을 주세요. 과도한 당 부담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력이 길어도 합병증이 시작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당뇨와의 싸움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보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